아가미적 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이혜리님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가미적 시기 방송이고요. 12월 5일자 방송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노래 가사처럼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는 물도깨비고요. 그리고 저는 점점 수온 상승으로 변해가고 있는 바다의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번역가 서서재입니다. 아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니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번에 좀 길게 갔다 온 제주도에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 바다에 가서 이번에도 이제 해변 쓰레기도 줍고 해양 쓰레기 육상 집화장도 다녀오고 네. 월정리 하수 처리장과 양식장 인근도 한번 모니터링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좀 저는 뭔가 다급하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물도깨비님은 이번에 어떠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주도를 좀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제주도에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좀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터 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번에 저희가 제주 출장에 다녀오면서 한번 갔던 그 월정리 그 투쟁 현장이잖아요. 네네. 그 월정리에 지금 제주 그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네네. 살짝 간략하게 좀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네. 원래도 제주도에 이제 월정리 쪽에 여러 양식장들과 더불어서 하수처리장이 존재를 했었단 말이죠. 네, 하수처리장에서 워낙
그 바로 월정리 앞바당에서 그 해녀분들이 물질도 하시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삶의 터전인데 네. 너무 불시에 그 배출수를 자꾸 내보내니까 네네. 바다도 혼탁해지고 바닷물 상태도 이상해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이 많이 사라져가니까 네. 해녀분들이 진짜 하지 말아라. 적어도 우리가 바당에 있는 때만큼은 배출하지 말아라 하고 몇 번 항의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묵살하고 계속 배출하다 보니까 네. 그쪽 바다가 전보다 많이 더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곳에 하수 처리장을 더 세운다고, 그러니까 증설을 한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굳이 불필요한 그런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해녀분들은 이것까지 세워지면 정말 안 된다. 월정 바당이 망가진다. 해서 이제 그곳에 하수 처리장이 들어올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계속 머무르시면서 네. 저항을 하신 거군요. 네, 저항을 하셨어요. 꽤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네. 그런데 결국 올해 그게 강행됐거든요. 올해 좀 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해녀분들이 경찰한테 강압적으로 연행되기도 하고 네. 막 멍이 들 정도로 질질 끌려가시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거기에 높은 그 공사 펜스가 쳐지고 네. 그 부지 이제 공사가 착공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 네. 물론 공사는 결국 진행이 시작돼 버렸지만 그리고 컨테이너도 사라졌지만 그곳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네. 월정 바당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문구만은 그들이 네. 덮질 못했던 걸 보면서 그 문구가 남아 있었군요. 그 자리에. 네,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원래 바닥에 있었는지.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이분들은 아직도 투쟁하고 계실 거다. 네. 마치 강정의 분들이 구럼비 바위가 폭파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정에서 평화제를 지내시고 계속 행사를 하고 그곳에 모여서 기억하고 연대하고 항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 월정 바당을 사랑하고 지키겠구나, 아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무거워졌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생각하면 많은 걸 느끼셨군요, 이번에. 네,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서재님은 그 제주도에 가서 뭔가 좀 느끼신 바가 있었을까요? 좀 신선한 거라든지? 저는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 육상 집화장을 가봤는데요. 와, 엄청 강렬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는 이제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이제 해양 쓰레기니까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는 그 도로가에 세워두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경험을 해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모아두면 그게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보게 된 거죠. 네네. 네네. 근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본 쓰레기들을 그 집화장에서 되게 많이 봤고 예를 들면 거의 승용차 절반만한 엄청나게 큰 스티로폼 부표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스티로폼 부피 좀 큰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거는 진짜 처음 봤고요. 그 장어 통발 같은 거를 이렇게 거의 막 100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쌓아뒀던데 그것도 이제 오늘 저희가 초청하게 될 게스트 분께 또 여쭤볼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네. 많은 장어 통발도 처음 봤고 그렇죠. 유례 없는 좀 일이었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해양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넣어서 운반을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짙은 젓갈색 마대자루에 담긴 해양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요. 네. 그 햇빛이 닿는 부분이 되게 하얗게 바래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그게 막 마대자루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 헐거워져가지고 그 왜 명동 가면 이렇게 막 그 설탕 이렇게 막 네, 상표를 얘기할 수는 4가닥, 없겠지만 8가닥, 예, 16가닥 맞아요, 이렇게 하고 맞아요. 늘리는 그 수염 가닥 같은 거 맞아요, 말한 맞아요. 거죠? 그것처럼 마대자루가 이렇게 휘휘 이렇게 섬유가 막 날리고 있고 안에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와. 네, 그걸 보면서 이게 반출이 안 된 지 굉장히 오래됐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와, 그 일대 그 플라스틱 섬유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막 그 엄청 커다란 드럼통에 원유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물도깨비님 그 안에 긴 장대 같은 걸로 한번 쑤셔보셨잖아요. 원유 그렇죠. 저의 몹쓸 호기심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끝에 살짝 묻어져 나올 정도만 상상했거든요. 이미 다 흘러나가서 네. 혹은 다 써서 통만 남겨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 그 안에가 잘 안 닦여져 있는 정도? 그냥 묻어져 있는 정도일 줄 알았는데 거의 막 팔 하나 정도 깊이로, 한 아름 깊이로다가 그게 찐득한 원유가 장대에 묻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와, 그 절반 이상, 3분의 2만큼 가득 차 있는 원유통이 그렇게 집화장에 와 있는 게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어쩌려고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건가 싶기도 해서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저는 그 통이 사실 그냥 녹슨 거대한 양철통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수상하게 그쪽 근처에 흙먼지 뒤덮인 검은색 액체가 이렇게 바닥에 좀 흥건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유독 반짝거리길래 네네. 약간 까마귀처럼 반짝이는 거에 이끌려가지고 네. 다가가서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액체 같은 게 잔뜩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찔러봤다 거거든요. 네. 정말 몹쓸 호기심으로라고밖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원유구나 하는 거를 너무 충격적인 방식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약간 문헌으로만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원유 혹은 타르볼 약간 네네. 이런 식으로 발견되잖아요. 해변에서는. 맞아요. 이게 정말 굳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네. 엄청 끈적거리더라고요. 네, 거의 약간 다 굳어가는 캐러멜 혹은 맞아요. 굳기 직전의 엿 같은 느낌의 찐득함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시커멓고 그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올라와가지고 그 겨울에는 보통 코가 알아서 냄새를 잘 못 맡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 냄새가 선명하게 코에 진짜 팍 꽂히더라고요. 네. 와, 이 정도 독한 정도면 바다에 이게 흘러 들어간다면 어떨까? 를 생각하면 심란해지는 거죠, 이제. 네. 확실히 여러모로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런 집화장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또 저희가 많이 얻고 왔군요. 네. 네, 또 이거 좋은 근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저희의 또 배운 점이 많았던 저희의 근황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요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지금 바다의 모습은 어떤지 또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운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피스 네,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당돌하고 용맹한 노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랑 꽤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러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막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이 네. 노래를 사실 저희가 고른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께서 좀 가져오신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를 추천해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서핑 2년차 정도 됐는데, 서핑 한참 타러 다닐 때, 해안가에서 보통 바다를 마주하면은 되게 얌전한 바다를 볼 때가 많은데, 네. 서핑을 할 때는 파도가 크면 더 재밌으니까, 파도가 막 2.8m 이럴 때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와. 그럴 때 이제 눈앞에 벽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쇼보드를 탔으니까 파도 밑으로 이렇게 보드를 집어 넣어서 그 파도를 피해 가거나 파도 위로 넘어가는데 가끔은 그 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마다 안정을 찾으려고 왜냐면 바다에서는 침착을 잃으면 다치니까 네,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가 찾은 방법이 코요태 우리의 꿈이란 노래를 마음으로 계속 부르는 거였어요. 와. 가사 중에 하나가 뭐였죠? 거센 바람 네. 맞아. 높은 파도가 네. 그거를 계속 되뇌면서 거센 바람 이러면서 이제 와. 파도를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구들이랑 서핑 갈 때도 그냥 장난으로 이제 바다에서 그런 걸 부르곤 했었어가지고 바다 하면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진짜 완전 다른 경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고. 그러게요. 이런 멋진 경험을 또 공유해주신 우리 게스트분,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어진이고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네, 해양 쓰레기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는 길에 춥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손 시려우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장갑이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게스트분, 이렇게 용맹한 바다를 마치 연상시키는 저희 게스트분을 모신 이유가, 저희 오늘 나눌 주제랑 좀 연관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저희 아가미적 시기에 좀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 오늘 나눌 주제, 다른 바다로 이동하는 쓰레기입니다. 다른 바다로 이동하는 쓰레기라. 이동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서재님은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 모든 해양 쓰레기가 다 떠올라요. 왜냐면 그쵸, 그게 그쵸. 네, 그게 육상 쓰레기랑 해양 쓰레기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낚시 바늘부터 시작해서 스티로폼 부표, 페트병, 폐어고 그런 것들이 다 바다에서는 둥둥 떠다니고 오래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모든 쓰레기가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면은, 그쵸. 그래서 제가 종종 해양 쓰레기에 관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다의 문제는 모든 바다의 문제라고. 그렇죠. 한 바다에서 결국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모든 바다로 다 갈 수밖에 없다. 다른 바다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우리 바다로도 올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말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진님께서는 뭔가 다른 바다로 이동하는 쓰레기 하면은 뭔가 좀 생각나는 경험이나 쓰레기가 있을까요? 네,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 네, 폐장어 통발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어군데도 불구하고 네. 그 후르시오 난류를 타고 하와이에서 그렇게나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서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어구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 있구나랑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2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드문 경험일 것 같은데. 그 삐라랑 치약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기억에 나네요. 그 쓰레기, 치약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보신 거죠? 이게 겉면에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건가요? 아주 흐릿하게 치약 뭐라고 해야 되나? 치약 용기의 형태였고, 그 다음에 아주 흐릿하게 신의주가 찍혀있는 거를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먼저 보시고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북한에서 온 거고,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쓴 치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네. 신기하네요. 네. 저는 약간 북한 쓰레기 하면은 딱 그거 생각나거든요. 목함지뢰. 그 홍수가 날 때마다 약간 북한의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 인근 해역에서는 목함지뢰가 종종 떠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만지거나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런 뉴스 보도를 좀 자료를 찾다가 본 적이 있는데 방금 어진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오늘 뭔가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되게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다른 바다로 이동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두 가지로 딱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겪는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바다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오늘 게스트분 어진님까지 해서 저희 3명 다 바다에서 여러 쓰레기를 만나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다른 나라에서 온 쓰레기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봤던 기억 같은 거를 좀 여쭤봐보고 싶어요. 네. 좀 뭔가 좀 바로 떠오르는 쓰레기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식 부표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부표랑 다르게 되게 플라스틱에 공기 불어넣은 것처럼 커다란 풍선처럼 생겼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식 부표나 아니면은 중국어가 쓰여 있는 그런 페트병 같은 것들 그런 걸 해변에서 좀 많이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혹시 어진님도 약간 그런 부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꽤나 많이 봤던 것 같네요. 네. 특히 그 검은색 부표 중에도 네, 중국 막 한자 적혀 있고 그런 부표들 몇 개를 본 적이 검은색 있는 것 같아요. 부표가 있구나 또. 네네. 네. 그거는 또 몰랐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온 부표가 그 검은색 부표랑 그다음에 빨간색 아, 맞아요. 네, 엄청 빨간색. 큰 페트병처럼 생긴 맞아요. 네, 그거는 저는 실제로는 한 번만 봤었고 사진으로 그걸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겨울만 되면 저는 이제 제주도에 좀 종종 가는데 겨울 바다에 멀리서 보니까 샤인머스켓 같은 게 바위 틈에 잔뜩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엄청 알이 실한 것 같은 빵빵한 것들이 이렇게 세 알, 네 알맹이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멀리서 보면 되게 토실토실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거의 형광색으로 알록달록한 그 페트병 부표들이 이렇게 바위 틈틈에 껴있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중국 부표가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몰려온 쓰레기 하면은 그런 중국 부표들이 좀 생각이 바로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서재님이 보신 부표도 아마 그런 류일 것 같은데 네. 색깔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연두색 같은 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킷이라고 생각을 뭐지? 하고 놀라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바위 뭐라고 하죠? 해변 청소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언어는 아닌 것이 라벨에 적혀 있는 페트병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음료수병, 약병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약간 과자 봉투 맞아요. 같은 것도 외국어 많이 써져 있고. 네. 주로 약간 제주도에서는 중국어가 많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도 종종 발견이 된다고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다른 언어까지는 발견을 못 해봤고 거의 중국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이제 해류의 특성상 중국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것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그럼 어디로 갈까? 아, 그쵸. 네. 실제로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한국 사람들 쓰레기 좀 그만 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 또 더 멀리 가면 하와이에서는 또 일본이랑 한국이랑 중국 쓰레기 좀 그만 버리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다가 다 이어져 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중국어가 많이 쓰여 있다고 해서 중국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해류가 쓰레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는 이거를 좀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시가 바다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거나 누군가 사망하면은 그 시체가 시신이 떠내려가는 경로가 약간 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시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서부터 누군가 표류되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바다에서 돌아가시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시신을 뭐 일본, 대만, 우리나라 제주도 이렇게 세 경로에서 그게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뭐 표류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표류자가 발생하면 뭐 일본 오키나와로 간다든지 오키나와에서 발생하면 대만으로 간다든지 대만에서 발생하면 제주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해류가 계절에 따라 바뀌어서 반대로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4.3이라든지 4.3 항쟁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시신을 거두어주기도 한다고. 확실히 바다의 해류에 따라서 쓰레기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잘 이동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약간 이 안에서만 쓰레기가 또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약간 어진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가 장어통발이라고 하셨죠? 네, 장어통발입니다. 그 장어통발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연구를? 우선은 제가 잠시 일했었던 단체에서 네. 연구를 원래는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아. 네, 하고 있어서 그 연구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었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부산에서 있었던 그 세계 해양 폐기물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저희 부스에 그 하와이안 셔츠를 입으신, 빨간 하와이안 셔츠를 입으신 칼버그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네. 문득 이제 검은색 원이 그려져 있는 막 그런 종이를 내밀면서 이거 한국어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봤더니 이제 한국어가 적혀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이분이 내가 봤던 장어통발 연구하시는 분이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연이 돼가지고 그 장어통발 그 검은색 원이 알고 보니까 장어통발을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었고 장어통발 입구죠. 네, 장어통발 입구 부분을 위에서 촬영한 거였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국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올해 초부터 네,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신기한 연이네요. 네, 저도 예상치 못했던 어. 그런 네, 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연구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네. 그러면 미국 박사님이 오셨다고 했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그 장어 통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분이 정확하게는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프라이더 재단이라고 하는 네, 네. 해양환경 보호 단체에 이제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셨는데 하와이 전역에서 이 똑같이 생긴 유도구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더라.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 아 이게 한글이다. 한글이면은 한국에다가 연락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기존의 그 단체로 연락이 닿았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네 하와이에서 그게 그렇게나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조금 찾아봤더니 네. 그 또 지금 열심히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부유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있는 더 오션 클린업이라고 한 단체에서도 네. 그 쓰레기 지대에 이 특이하게 생긴 원통형이랑 검은 색깔 마개 같은 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장어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연안에는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하고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그런 영상들 보면서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은 이 연구를 또 제대로 잘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연구자로서 잘 진행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죠. 아이고 또 뜻밖의 약간의 민망함이랄까요? 네. 국제적 망신이 약간 그렇죠. 느껴지기도 하는 주제이네요. 네, 한국이 완전히 주범으로 몰렸었던 네, 그런 해양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또 특정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네.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그 장어 통발 유도구 쓰레기가 이제 번역을 하고 보니까 네. 거의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 가지 그 탑 3가 거의 한국에서 나오는 네, 유도구더라고요. 네. 네. 아, 네. 아, 이거 장어 통발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저희가 이거의 존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장어 통발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파편화된 모습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장어 통발은 일단 네,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네네. 네, 원통형 장어 통발에 입구가 하나인 게 있고 양쪽에 입구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 입구 부분에는 그리고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네네. 검은색의 유도구라고 하는 이제 어구가 부착이 되고요. 입구 같은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좁아지는 통로에 장어가 미끼 냄새 유인이 돼서 원통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들어간 다음에는 나가지를 못해서 네, 그런 식으로 어획이 되는 어구입니다. 약간 깔때기 끝이 약간 좀 살짝 열리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약간 요렇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살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그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장어가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오려고 하면은 그 입구 부분이 장어의 몸통보다 작게 이제 좁아지게 되는 그런 네, 유형이기 때문에 장어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획이 되는 그런 어구입니다. 이 장어 통발을 저희는 보통 약간 그 입구 깔때기 부분만 떨어져 나온 거를 주로 많이 봤었는데 바로 몇 달 전인가? 그 몸통 약간 연필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 몸통 원통형을 몇 달 전에 처음 봤거든요. 이게 원래 다 검정색들만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일단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검은색 색소를 아마도 넣어서 네, 대부분 장어 통발이 검은색으로 네, 그 몸통 부분이랑 유도구 부분이 둘 다 검은색으로 제작이 되는 걸로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지는 않겠죠? 설마?
일단은 그 검은색으로 된 장어 통발을 만드는 국가는 이것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파악을 한 바로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 업체가 그동안에 한 12군데가 있었으면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5군데 정도 있는데 그 5군데 업체에서 생산하는 어구가 다 검은 색깔 원통형의 깔때기가 한쪽 또는 양쪽에 달린 어구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하와이에서 네. 발견되는 장어 통발의 범인을 우리나라로 지목했다고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특정할 수 있는 요인 같은 게 그 써져 있는 글자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는 걸까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노가다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제 장어 통발 유도구 부분에 그 가끔은 몸통에도 뭔가 글자 같은 게 찍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상호명이라든가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희가 일단 가장 많이 발견했던 거는 유도구 부분이고, 유도구 부분에도 상호명이나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호명이 한글이고 그 한글 상호명을 검색을 했을 때 제조업체가 검색이 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한국이 제조를 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버려졌다. 이게 굳이 한국 어업에서 쓰이지 않았더라도 해외로 수출이 돼서 쓰였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생산국은 한국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같이 뭐 실용신안 등록 번호라든가 그런 글귀랑 같이 숫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용신안 조회를 해보면은 한국에서 특허가 나 있거나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는 유도구 디자인인 경우가 많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체 명이 상호명이 찍혀 있는데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그냥 구글에 쳐보았더니 네, 한 80년대 때 쓰던 전화번호로 제조업체가 검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92 다시 뭐 땡땡땡땡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인데 92라고 하면은 80년대 90년대 때 부산에서 쓰던 국번이거든요. 우와. 네. 엄청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명이나 그렇게 있는 단서들로 추적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게 그겁니다. 네. 그러면은 8, 90년대 때로 조회가 되는 통발이었으면은 바다에서 지금 한 3, 40년을 떠돌아다녔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제조가 된 것이 80년대, 90년대라고 쳤을 때, 네, 만약 이걸 오래 사용을 한다고 해도 유실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네, 아마도 2000년대 전에 그게 유실이 되어서 하와이까지 쓸려 내려가서 발견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벌써 23년이니까요. 와. 네, 그렇게는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태평양을 떠돌다가 하와이까지 떠내려간 거죠. 네. 이래저래 충격이 큰 이야기들. 그러네요. 네. 그렇구나. 이게 하와이로 갔다는 건 어찌됐던 간에 해류를 타고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단 장어 통발만 그쪽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장어 통발을 처음 이제 식별을 해서 우리나라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께서는 그곳에서 장어 통발 말고도 다른 우리나라 국가의 좀 쓰레기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연구를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인했던 쓰레기를 언급하셨던 적은 없어요. 네, 장어 통발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네, 다른 쓰레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 보면은 아마도 제가 추정을 하기로는 이 장어 통발 유도구가 되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소형이고 또 뭔가 해양생물이 부착해서 무게가 무거워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요인의 영향을 덜 받아서 가볍게 바람에 쓸려서 이게 하와이까지 쉽게 떠내려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뭔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데에서. 네. 근데 정말 알기가 어렵죠. 이게 바다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 추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어구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새삼 깨달은 거랄까요? 있는데 어구 실명제가 얼마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해양 쓰레기의
어떻게 보면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구 쓰레기잖아요. 네. 폐어구들. 그 어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여기까지 남아서 온전히 형태가 남아있는 채로 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정보가 일종의 어구의 주민등록증 같은 네. 게 남아있어야 가능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장어 통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민등록증 같은 정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찾아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구 실명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앞으로 좀 확대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어구 실명제 관련해서도 정말 운이 좋게 장어 통발 유도구에는 그런 단서들이 있어서 추적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어구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선이라든가 어민분들이 그 소유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생산 업체를 추적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같이 동원이 되면은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도 편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로 가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이 떠내려간 쓰레기를 얘기하다가 어구 실명제의 중요성으로 귀결된다니, 이거 정말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듣잖아요. 전 너무 신기하거든요, 사실. 네. 장어 통발이라는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저기 어딘가에 문구표범의 입이 또 어딘가에서 꿰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만을 했었는데 또 저도 어디서 기사에서 봤어요. 그 뭉크 표범이라는 보호종 멸종위기종의 입에 네. 그 유도구가 탁 끼어버려가지고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는 중요한데도 언급을 안 했네요, 세상에. 네, 그 하와이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된 그 해양생물 중에 해양생물은 아니죠. 네, 어쨌든 그 하와이 몽크물범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는데 네. 그 어린 개체 입에 이제 이 장어통발 유도구의 특정 부분이 끼어서 섭식 활동을 못 한다거나 또 그 하와이 몽크물범 외에도 뭐 향유골의 뱃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이고야. 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자초된 향유골의 뱃속을 갈라봤더니 장어통발 유도구 부분들이 나온다라던가 또 새들이 둥지를 지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 부품 중에 장어통발 유도구를 부분을 가져가서 쓴다거나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생태 피해 때문에 연구에 대해서도 하와이에서는 특히 생태 보호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연구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연구네요. 그런 연구를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연구가 혹시 언제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일까요? 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국 연안에서 해양 쓰레기를 혹시나 수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검은색 원통형으로 생긴 장어 통발 몸통이나 그 유도구를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만약에 해변에서 발견을 하게 되시면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네. 네, 아가미적 시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진 연구자님께 저희가 또 이렇게 전달해드려가지고 컨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장어 통발을 직접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네. 장어 통발을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을까요? 자료를? 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장어 통발의 유도구 깔때기 부분을 만약에 습득을 하게 되시면은 그 깔때기의 넓은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끔 사진을 찍어주시면은 네. 깔때기에 있는 구멍의 개수라든가 깔때기 살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게 어느 제조업체 거다라든가 뭐 어느 나라에서 온 거다 이런 것들을 얼추 추적을 할 수 있어서 네, 깔때기를 발견하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진님께 해양 쓰레기 문제, 통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자료 조사를 모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도 모은 장어 통발 깔때기를 하루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바다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노래 한 곡 듣고서 저희 오늘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고 이대로 더 길 잃어도 난 좋아 너를 정면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을 살결을 그리고 먼 옛날에 햇사람을 닮아올래 그 사람을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거기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그래 난 두 눈으로 꼭 봐야만 믿잖아 기꺼이 함께 가주지 이대로 더 길 잃어도 난 좋아 너를 정면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을 살결을 그리고 넌 옛날에 햇사람을 닮아볼래 사랑은 바다 건너 피는 꽃이 아니라 조그만 쪽배로 파도는 밑을 긋고 날 그 언젠가 돌아가자고 말하면 너는 웃다 고개 끄덕여줘 참 아름다운 한때여 그 노래를 들려주렴 귓가에 피어날 사랑 노래를 네,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왔습니다. 아, 잔잔한 또 가을 무드의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를 또 듣고 왔네요. 저희 이 노래도 저희 게스트분 어지님께서 이거 추천해주신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 또 추천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것도 이게 뭔가 네, 바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낭만을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또 연구가 힘들 때 그 이대로 더 길 잃어도 난 좋아 뭐 이런 거를 네, 되뇌이면서 네, 계속 세상 쓰레기로 길을 잃어도 좋다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오히려 좋아. 네,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을 멋지고 아름답고 힘찬 노래로 속을 다독이시면서 그 언덕을 넘어 가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덕분에 또 좋은 바다 관련 노래도 들은 것 같네요. 네, 저희 지금 바다는을 지나서 이제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 코너 이제 막 시작할 건데요. 요번에 저희 볼 책들, 바다를 들여다볼 창은 또 저희 게스트 어지님께서 좀 추려주셨는데요. 네, 이제 어렵게 모신 게스트이신 만큼 게스트분의 추천 도서와 추천곡으로 가득 찬 오늘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봤는데 오늘의 추천 도서입니다.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북한 읽기라는 책인데요. 강동환님의 쓰신 책이고 너나들이 출판사에서 21년 말에 출판이 됐는데요. 오늘 그 바다를 건너다니는 쓰레기에 관해서 저희가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그 주제랑 잘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이 제가 등대 여행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뭐 그런 이제 이런 건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등대 여행이라는 걸 다니면서 소청도라는 서해 5도 섬 중에 하나에 갔었을 때 처음 이제 해양 쓰레기의 심각함을 제가 실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중국 쓰레기랑 북한 쓰레기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또 여기저기 해변 청소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약을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그걸 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뭔가 찾을 수 있겠다 해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해양 쓰레기 자체에 있는 뭐 글자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 거를 추적해 나가는 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든 거고 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올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뭐 해양 쓰레기 줍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해양 쓰레기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심각성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네,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약간 상상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위쪽 사람들의 생활을 또 약간 엿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와,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추천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리바이어던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리바이어던이라는 다큐멘터리, 루시앤 캐스터잉 테일러와 베레나 파라벨 감독의 작품인데요. 2013년에 나온 작품인데, 제목이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엄청 큰 괴물에서 따온 제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사실 같이 보고 싶은 다큐에 더 가까운데, 네, 리바이어던이 바다 괴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근데 이거를 어선에 아예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조업하는 현장을 찍었는데, 이게 마치 엄청 큰 바다 괴물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걸 다 잡아먹는 그런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업의 어떻게 남에게 심각성 이런 거를 조금 잘 알릴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와, 남에게 심각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작품이 이미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저는 사실 예전 회차 때 저희가 무법의 바다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책이 그런 어업의 심각성을 좀 현실성 있게 고발하는 첫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거의 10년 전에 그런 작품이 다큐멘터리로 무려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스피라 씨보다 어쩌면 더 선배인 격이군요. 네. 이 작품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구독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실험적인 다큐멘터리를 소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있어가지고, 뭐지? 어업 관련된 거네 하고 찾아보니까 이것도 대사가 없이 그냥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어선을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다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구하지를 못해서 저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꼭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언젠가 구하게 되면 서로 공유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아가미적 시기를 듣고 계시는 들으시는 분들 혹은 저희 패널들끼리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이 서해 5도 아까 그 책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잠시만요.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다양한 주제 해양 쓰레기만을 모으는 책? 약간 도감 같은 느낌의 책인가요, 이게? 네, 도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간략하게 이런 북한에서 온 것들 쓰레기를 통해서 들여다본 북한의 실상, 네, 현황을 약간 북한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북한에 대한 간략한 지식이나 현황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좋네요. 디자인의 변천사 이런 것도 보면서 북한이 또 어느 거에 중점을 두고 막 그러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 추천. 와,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요? 이런 거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또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어렵게 방송 와주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랑 추천까지 해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이제 7회차 하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한 회만 하면 이제 방송이 끝나는데 이제 시즌 1이 끝나는 거. 네네, 시즌 1이 끝나니까 시즌 2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마무리로 하면서 저희 오늘자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와,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셨습니다.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가미적 시기에 어진님, 그리고 서재님, 저희 물도깨비까지 네, 오늘 즐거운 방송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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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